안녕하세요. 책술의 김쌤입니다. 오랜만에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엄마와 아이에 관한 책을 골라봤습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육아란 정말 쉽지 않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욱 힘들어지는 게 육아인 것 같은데요. 벌써 중학생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두 아이를 보면서 힘들 때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세상 사랑스럽고 귀엽던 모습 사진첩을 뒤져서 그때의 추억들, 그 사랑스럽고 말랑말랑하던 때의 아이들을 떠올리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내가 엄마가 되게 해준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갈등과 힘든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죠. 엄마라는 역할은 연습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엄마가 되어 있는 나와 마주했을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늘 보여드릴 책은 이렇게 4권인데요. 노부미 작가의 내가 엄마를 골랐어, 내가 나를 골랐어. 이 책은 되게 귀엽게 생겼지만 담고 있는 내용이 조금 뭉클하기도 합니다. 자, 내가 엄마를 골랐어. 아이들이 태어나기를 바란 적은 없는데 저희는 낳았죠. 그런데 나는 저 엄마로 정했어요. 아이가 나를 골랐다고 생각하니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특히 이 장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엄마였는데 한 아이가 괜찮아요. 나는 엄마가 나한테 뭘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니까요. 나는 엄마를 기쁘게 하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너무 찡하지 않나요? 아이가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저희는 이렇게 한 몸이었던 아이가 태어나서 세상을 향해 힘찬 울음을 울고 존재 자체만으로 먹고 자고 싸는 것만 해도 너무 사랑스럽던 아이가 이제 잔소리, 온갖 잔소리와 여러 가지 훈육에 이제 전쟁이 시작되죠. 나는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는데 엄마가 맨날 혼만 내고 기뻐하지 않으니까 태어나지 말 걸 그랬나 싶어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역시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엄하게 하고 많이 혼내기도 했는데 아이는 태어났으니 그냥 사는 거라고 뭔가를 열심히 한다기보다 아이는 그냥 사는 거라는 이야기를 전에 서천석 소아정신과 의사님이 이야기하신 걸 듣고 많은 반성을 했거든요. 이 책에서는 아이는 엄마를 기쁘게 해주려고 태어났다고 해요. 그렇죠. 저희는 생명을 통해서 기쁨을 얻죠. 내가 엄마가 되었다는 사실, 부모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소중한 생명을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 아이가 엄마를 골랐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를 골랐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가의 말이 특이해요. 이 책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를 기억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을 만나서 쓴 이야기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자기가 고른 엄마들에게서 태어났는지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특이한 기억을 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쓴 그림책이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나를 골랐어도 보면 작가의 말에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를 기억하는 아이들 100명을 만나서 쓴 그림책이라고 합니다. 태어나기 전에 자신의 재능을 신에게서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를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걸 다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자, 이 중에서 골라봐.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직접 적어도 돼 하는데 이렇게 수많은 재능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집 아이들은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재능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재능을 고른 이후에는 가족을 이제 고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작에 있는 내가 엄마를 골랐어처럼 엄마를 고르는 아이들이 나오고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엄마와 아이로 만난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알려주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엄마를 골랐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태어나면 엄마가 가장 먼저 기뻐해 주세요 하고 끝나는 그림책입니다. 내가 나를 골랐어. 아이는 엄마를 고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고르기도 했다는 이야기. 우리가 선택에 어떤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던 탄생의 일에 이렇게 어떤 의지가 보이는 독특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 이 그림책은 엄마와 아이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아이들은 어렸을 때 온 세상 모두가 엄마라는 존재 하나로 설명이 되죠. 그래서 잠시도 엄마와 떨어져 있으려고 하지 않고 잠깐만 보지 못해도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다시 엄마를 만날 수 있고 엄마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이렇게 화장실도 정말 마음대로 못 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런 껌딱지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어서 엄마가 방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싫어하더라고요. 네.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유치원도 처음엔 가기 싫어하다가 이제 즐겁게 잘 다녀오고요. 자, 아이가 이렇게 커가면서 단단해지는 걸 보고서 엄마도 이제 네가 보고 싶은 걸 꼭 참고 잘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서로 떨어져 있어도 곧 다시 만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점점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길어지죠. 자, 마지막에 이 말을 꼭 읽어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아이야, 세상을 훨훨 날아다니렴. 날다가 힘들어 쉬고 싶을 때 언제든 돌아오렴. 네, 저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언제든 안식처가 되어주고 포근한 품을 내어줄 수 있는 엄마이고 싶은데 쉽지는 않네요.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 따뜻한 책입니다. 사춘기 아들에게 쓱 건넸더니 잠시 추억에 젖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아기 너구리 키우는 법은 동화책이에요. 이렇게 얇은 동화책인데요. 특이하게 아기를 너구리에 빗대어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엄마 아빠가 동물병원에 가서 너구리를 마음에 쏙 드는 너구리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데리고 올 때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드는 아기 동물이 아니라 마음에 들어하는 아기 동물이라고 쓰여있지 않습니까? 너구리가 댁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라고 해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림책처럼 너구리가 부모를 고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아이가 엄마에게 이런 어릴 적 이야기를 듣는데요, 다 온통 너구리로 표현을 해요. 옛날에 어떤 너구리가 있었는데 그 너구리가 겪은 일들을 쭉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이 너구리는 바로 아이예요. 그리고 너구리는 무엇이든지 어떤 원하는 모습으로도 변신할 수 있다는 전설을 이야기하면서 이 너구리가 결국엔 사람으로 뿅 하고 변합니다. 그래서 약간 풍자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 아이의 어렸을 때 이야기를 엄마 아빠가 너구리로 표현하면서 재미있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대충 감이 오겠지? 맞아, 그 아기 너구리가 바로 너란다 하면서, 그럼 엄마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단다 라고 해요. 넌 동물보호소에서 입양받아 왔어. 이제 네가 어떻게 엄마 아빠 아들이 됐는지 궁금증이 풀렸겠지 하는데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던 책이에요. 네, 이런 책들을 보면서 씁쓸한 시간들을 위로를 얻으면서 견뎌내곤 합니다. 육아라는 거, 아이를 키우는 일 참 어렵지만 의미 있는 일이고, 한 생명을 낳아 기른다는 건 정말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서툴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면서 사랑을 퍼부어 주다 보면, 콩나물 시루에 물 주다 보면 어느 날 콩나물이 쑥쑥 자라 있듯이 아이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도 힘내서 육아 화이팅입니다.